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훈의 혼술 3월 23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사흘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하죠. 삼성서울병원에서 8시 30분, 오전 8시 30분에 퇴원을 해서 이 대구 달성군의 새로 마련한 사저로 이동을 합니다. 12시쯤에 달성군 사저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들어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자, 사면 복권된 지 3개월 만이죠. 자, 핵심은, 관심사는, 모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돼서 개인 생활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문제입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한다고 하죠. 지금 유영하 변호사, 유일하게 접견을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내일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병원에서 나올 때 한 번, 달성에 사저에 도착해서 한 번, 두 번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또 한 번만 할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대선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분석이 있었지만은 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미가 결과적으로 정치에 미치는 의미가 그때보다는 크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번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한다든가, 그 전에 사면이 됐을 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간접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죠.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통령과 관계 당국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자, 저는 이제 그것이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지지층을 의식을 해서 대선을 앞두고 석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니 뭔가 타협점을 찾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심심한 사이 같은 이런 표현을 직접 하지 않고 유영하가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내막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내일 메시지에서 현 정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그 부분이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현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사법적으로 탄핵을 하는 근거를 근거를 내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일 메시지가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메시지와 연결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인수기간 동안 또 지방을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지방을 돌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국정에 반영할 것 좀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지방을 도는데, 그 과정에서 대구를 찾죠. 대구에 찾으면은 그때는 달성에 입주해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면담을 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안정이 되는 대로 자연스러운 만남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이니까 전직 대통령, 지금 얼마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한번 예우 차원에서라도 만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이 관심을 모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달성으로 지금 낙향을 하는 것이고,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고 어떤 고향이죠. 아버지 선친의 고향인 그쪽으로 낙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했으면 대선 무렵에 내놨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기보다는 그동안 걱정해준 국민들에게, 특히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시를 하고 좀 국민 화합, 통합 이런 것을 바라는 그런 메시지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이슈가 생길 때 거기에 소환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마케팅을 또 하는 쪽에 움직임이 조금씩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조금 일어나고 있죠. 과거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선 때 조원진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같이 걸고 유세를 했죠. 자, 이제 그걸로 저는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을 했던 이 세력도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물러났고, 사법적 토대를 마련했던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으니,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제 탄핵의 강은 건넜다. 그렇게 간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이용하지 말고, 그냥, 놔둬야 된다. 그만 놔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인데, 자, 오늘, 좀 우려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신구 정권이 심하게 충돌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 여론도 지금 둘로 쪼개져 있는데, 이 논쟁에서 느닷없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는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코멘트를 받아서. 동아일보는 이 코멘트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관계자. 윤핵관. 이것은 뭐 이준석이 이름 붙인 이야기지만은 아마 동아일보도 지금까지 윤핵관이라고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이렇게 썼겠죠. 자, 그동안 뭐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쭉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누가 이야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장제원은 지금 비서실장이니 지금 언론과 접촉을 많이 안 하고 있죠. 그 대신 권성동을 비롯해서 몇 사람은 계속 언론과 접촉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권성동은 또 오늘 안철수가 인수위원장까지 했는데 국무총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러면서 마치 어떤 파워게임을 시작을 하는 것 같은 윤석열을 둘러싼 이 핵심 그룹이 또 안철수를 좀 배척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내 보였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인데 이것도 벌써부터 출범도 하기 전에 마치 국무총리 자리를 놓고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것 같은, 자,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한 와중에 오늘 이 동아일보가 윤핵관의 코멘트를 빌려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돼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행적 수사를 했다. 자, 이까지 제가 팩트를 체크해 보면은, 박영수 특검, 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검의 총괄 수사팀장이었죠, 윤석열. 그런데 그때 이 박영수 특검에서는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넓었는데 그 안에 한 수사 범위에 그때 1팀, 2팀, 4팀, 4팀 쪽이 있었는데 한 팀의 범위에 세월호 7시간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었죠. 윤석열은 총괄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그 7시간 수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전반적으로 주로 윤석열은 이재용 사건이나 이런 쪽에 큰 것을 했죠. 어떻게 보면 7시간 이것은 격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관련 보고를 받거나는 했겠죠. 그런데 이 윤석열 핵심 관계자는 7시간 행적 수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부의, 그때 당시의 청와대 내부의 보고 체계 전반을 일일이 따져본 경험이 있다. 그때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청와대 안의 이 보고 체계가 어떤지 일일이 다 따져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민감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고리 3인방 논란을 비롯해서 비서관, 부속실 등 청와대 내 청청 보고 체계를 거치며 보고가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그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죠. 자, 문거리 3인방, 정호성, 이재만, 안봉건 이쪽에서 어떤 보고를 직접 대면 보고를 서면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전달했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진보실에, 그 간제에 있으면은 그것을 뭐 보고도 전달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막 섞여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 최순실 특위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이 국가안보실이, 그 청와대 안에 있는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서면 보고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 나왔을 때, 뭐 현역 군 중령이 뭐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뛰어가고 그래서 뭐 그 보고를 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하긴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때 한참 루머가 막 돌아다닐 때입니다. 루머가 돌아다닐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는데, 자, 그것을,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나오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런 경험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당시에 언론에 다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죠. 직접 수사를 안 했어도 다 보도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라는 이 사람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의 보고체제 난맥상,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그것을 수사를 하면서 봤기 때문에 청와대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거의 그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언론에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첫날부터 청와대에 안 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보고체제 난맥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정치적인 그 어떤 노림수가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지금 이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당선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친이계가 많습니다. 친이명밖에, 친MB. 자, 친이계와 친박계는 과거에 공천을 놓고 거의 뭐 공천 학살하면서 사생 결단을 했던 두 그룹이죠. 그 안에 친이계가 지금 윤석열 캠프에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 친이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민선진연대의 멤버였고, 또 권성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을 할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장을 했습니다. 탄핵 소추위원장. 직접적으로 검사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탄핵 국면에서 당을 빠져나가서, 친이계 상당수가 당을 빠져나가서 이 바른정당과 같이 하다가 복당을 한, 자, 이런 경력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이계 안에서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청와대에 처음부터 안 들어가느냐 하는 이 논란 과정에서 박근혜를 소환을 한 겁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뭐 간제에만 몰고 있고 막 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 상황의 특수성,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갖다가 깨 맞추는, 자,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당시 정적이었던 그러니까 친이계의 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7시간 이야기를 이 안에서, 윤석열 당선인 안에서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메시지 발표를 앞두고 이런 것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과연 윤석열의 생각일까? 윤석열에게 어떤 말을 듣고 한 것일까? 윤석열 당선인이 내가 청와대에 안 가려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이야 하고 이 이야기 동아일보에 그 기사를 준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자, 그런 부분도 전혀 저는 그런 절차는 아마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죠. 본인은 계속 아예 처음부터 강화문 시대를 선포를 했습니다. 강화문 시대. 이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강화문 시대를 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을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 보고체계,
이런 것은 그때 당시는 관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육군 중령이 뛰어가고 자전거 타고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집무실에 출근을 하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특히 집무실 중에서도 비서동에 있는 그 출근을 하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청와대를 국민에게 당장 5월 10일부터 돌려주려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또 책임을 좀 돌리려는, 자, 그런 그 시도가 오늘 보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당히 끝까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막 단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IMF 국장을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임기에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는 이 문제도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5월 9일까지는 우리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알박기 인사를 하고, 그 집무실 이전 문제도 이렇게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서 또 6.1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권성동은 안철수를 또 견제를 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이 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이렇게 청와대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윤석열 당선인이 내부의 기강도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